설명하러 가겠습니다. Yes, we're going to teach Americans in Paris how to cook. Madame Shield, I must tell you, you have no real talent for cooking. But the Americans will never know the difference. We are, I am sorry to say, entering aspics. An aspic is sort of a beef-flavored jello mold. Doesn't that sound delicious? I can't imagine why no one makes them anymore. You begin with a calf's foot, which I am in possession of thanks to my sainted husband, and you boil it until your kitchen smells like a tannery. 자, 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Bon appétit, 줄리엔 줄리아. 보나페티가 결국 보나페티가 무슨 적이지?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건가요? 네, 맛있게 드세요죠. 예. 아니, 이탈리아인 네, 줄리엔 줄리아. 노라 에프론 감독의 유작이죠. 2009년작이고요. 유작이에요. 예. 메릴 스트립이 줄리아 차일드로 나오고요. 저희가 좋아하는 스탠리 투치. 아 멋있어요. 너무 멋있지. 제가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 제가 최 과장님 말만 듣고 잘 몰랐다가 이거 보고 저는 완전 너무 멋있지. 멋있게 봤어요, 진짜. 이 영화에서? 너무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되게 섹시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분한테 이 나이가 많고 머리도 섹시하다고? 섹시했어요. 여기서는 이따 또 영화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스탠리 투치는 이제 폴 차일드, 줄리아 차일드의 이제 남편으로. 전에 한번 무슨 영화 얘기하다가 그 더 코어 얘기하다가 스탠리 투치 얘기하다가 되게 다정한 이제 남편으로 나와서 이제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스탠리 투치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얼굴 보면 다 아실 텐데. 그 악마는 프라다 이게 이 영화 찍기 전에 악마는 프라다에서 메릴 스트립이랑 같이 나왔죠. 네. 그리고 스탠리 투치가 인상적으로 나왔던 게 왜 톰 행스 나왔던 영화 중에 터미널이라고 있어요. 공항. 터미널. 터미널. 맞아. 거기서 그 공항 캐서린 제타 존스 제일 좋아하는. 야야야야. 딴 사람 얘기하는 거야. 스탠리 투치 얘기하잖아 지금. 거기서 악역이잖아. 지금 캐서린한테 두 주먹 불끈 쥐고 거기서 그 공항. 나는 줄리아 로버츠보다 잠깐만요. 알았어. 스탠리 투치 얘기 좀 하고. 거기서 형 잠깐만요. 스탠리 투치가 그러면 거기서 스탠리 펀치가 거기서 스탠리 투치 얘기했어. 거기서 공항 뭐라 그러냐 공항장 공항에 공항장에 공항장에 보안 담당자지. 보안 책임자. 보안 책임자 같은. 보안 총책임자지. 저는 거기서 공항 그러니까 공항 보책이죠. 공항 보책 뭐라 그러지 보안 책임자. 공항 사장 뭐지 하여튼 뭐 보안 책임자야. 대빵 그 보책? 공항에 이제 대빵으로 나오는 아저씨인데 그 터미널이라는 영화는 많이들 보셨으니까 알 텐데. 아까 빅나이트 그렇죠. 일부에서 빅나이트 빅나이트 때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스탠리 네. 투치는. 근데 대단한 근데, 배우예요. 예. 정말 이 얼굴 저 얼굴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악역도 할 수 있고 되게 선한 역도 할 수 있고. 그 거기서 정말 되게 무정한 사람으로 나오잖아. 정말 그렇죠. 나쁜 놈으로 나오지. 정말 싸가지 찔러도 얼굴. 바늘 한 방울 뭐? 싸가지. 예, 그리고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에이미 애덤스가 줄리 포엘로 나오고 이 남편으로 에릭 포엘로 크리스 메시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뭐 두 부부가 있고 50년을 왔다 갔다. 예, 그렇죠. 50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리아가 요리사가 되어가는 과정과 이 줄리아의 레시피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블로거로 성공해가는 그 두 가지의 과정이 병렬로 연결된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줄리아 차일드는 실제로 미국의 그 불란서 요리를 소개한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 TV에서 우리도 옛날에 80년대 그때 처음으로 뭐 오늘의 요리 이런 거에서 TV에서 요리를 막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아줌마 있잖아, 진우가 하선정 김영님인가? 네. 그분이랑 하선정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생계로서 먹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골매로서 이 먹는 요리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그런 것처럼 이 줄리아 차일드라는 아줌마가 미국에서
더 프렌치 셰프라는 그런 방송에서 그 요리를 했는데 줄리가 예. 줄리는 지금 현대고 줄리아는 옛날이죠. 네. 줄리가 이 524개의 레시피를 블로그에다가 시작을 하는 거야. 365일 동안. 1년 동안 365일 동안 524개 레시피를 다 해보겠다고 처음에 이제 남편이 그런 제안을 하죠. 얘가 이제 일하는 공무원 같은 걸로 일하는데 그 9/11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이제 뒤처리하는 그런 거죠. 행정 예. 업무 같은 거를 이제 전화 같은 거 받고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네. 일일 거 아니야. 그걸 하면서 막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원래 대학생 때 글을 쓰던 친구여서 예.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첫째 날 뭘 만들고 해서 365일 동안 이 524개의 요리를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줄리아 차일드의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1949년 때 프랑스 파리 거기에 이제 메릴 스트립이 줄리아 차일드로 나오고 스탠리 투치가 그 남편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 대사관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부부로 나오는데 남편은 일을 하고 줄리아 차일드는 집에서 할 일이 없는데 프랑스 요리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보는데 이 사람은 메릴 스트립이 참 그 역을 잘한 것 같아. 나는 사실 뭐 줄리아 차일드가 했다는 그 요리 방송을 내가 뭐 보고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런데 정말 이랬을 것 같다라는 거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똑같이. 그 중간에 그 푸티지 같은 걸 보니까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목소리서부터 목소리부터 똑같이. 그 내가 전에 뉴욕 타임스인가 어디 뭐 워싱턴 포스트인가 뭐 이 영화 나오고 나서 메릴 스트립에 대해서 극찬을 한 글을 봤는데 이 사람은 도저히 배우의 경지를 넘어서 그냥 그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줄리아 차일드가 파리에서 책을 이제 쓰는 과정이에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프랑스 요리에 관한 거를 책으로 쓰는데 거기에 뭐 이제 같이 책을 쓰는 사람들이랑 이제 뭐 갈등도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거라서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긍정적이죠. 예. 이 두 부부가 애가 없어. 이 영화에 살짝 그늘들이 나오는데 다 그거야.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 두 부부가 애를 못 갖는 거지. 애를 못 갖는데 스탠리 투치랑 메릴 스트립이랑 참 금슬이 좋은데 애는 없고 그걸 위로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동생이 애를 가졌다는 편지를 받고 거기서 막 울지. 내가 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너무 슬픈 거지. 그래서 딱 이렇게 남편 품에 안겨서 이 줄리아 차일드의 자매가 두 자매가 나와요. 그 자매로 나온 여동생으로 나온 게 제인 린치. 예, 제인 린치인데 제인 린치가 또 어디서 인상적으로 나온 그러냐면 글리에서 그 악당 같은 선생님으로 나온 체육 선생님. 예. 그 두 자매가 둘 다 굉장히 키가 큰 굉장히 키가 큰 자매예요. 특징이. 그 둘 다 되게 키가 작은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되게 언밸런스한 중간에 파리에 왔는데 메릴 스트립이 남자친구 없으니까 자기 여동생이 키 큰 남자로 해서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는 키가 커서 남자가 없다고. 그거 사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말이에요. 키 큰 여자들은 남자를 색할 수 있는 폭이 좁아. 어떤 남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크다고. 아주 커. 그래서 파티하는데 그 큰 남자 딱 데려왔는데 이 여동생이 저기서 어떻게 조그만 남자랑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거야. 결국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지. 에이 저 두 사람이 되겠어. 그랬는데 바로 다음 장면이 결혼식 장면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기 낳았다고 편지를 보내고 하죠. 이 영화는 그 노라 에프론이 감독인데 원작이 두 개예요. 줄리가 쓴 책이랑 줄리아가 쓴 책 두 개를 참고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죠. 줄리 앤 줄리아라고 이제 줄리가 쓴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My Life in France라는 그 줄리아 차일드가 쓴 책. 이거 두 개를 가지고서 대본을 만들어서 쓴 책인데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은 두 부부의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블로그의 시대랑 그 옛날 그 책을 집필하는 그 책이 되게 오래 걸려서 나오죠. 이거를 보면은 되게 8년 만에 걸쳐서 뭐 책이 나오나 뭐 그래요. 되게 좋은 남편들이에요. 그 이게 이제 다른 시대의 두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건데 그 남편들이 되게 그 아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열정을 쏟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이게 좀 서포티브하고 굉장히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이잖아요.
사실 남편들이 그렇게 지지해주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거기 되게 재밌는 장면 있잖아요. 그 왜 줄리아가 프랑스에서 그 무슨 되게 유명한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하잖아요. 나 요리 배우고 싶다고 해서. 르꼬르동 블루. 르꼬르동 블루인가? 세계 3대 요리 학교 중에 하나. 그치. 예. 그래서 거기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주부반 같은 데 들어가는데 성에 안 차는 거야, 줄리아가. 그래서 나 되게 전문가 반으로 넣어달라고. 근데 거기는 다 완전 셰프들이 가는 데고 적응 못 할 거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양파 써는 이렇게 장면이 나오는데 남들은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 자기는 되게 어설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악에 바친 거지, 줄리아가. 근데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눈을 뜰 수가 없어. 그 층에 올라와서 문 딱 들어오자마자 오는 순간 이렇게 그 집에 큰 그 도마가 있는데 도마에 산처럼 양파가 쌓여 있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면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양파가. 그 정도면. 그런데도 남편이 되게 이렇게 지지해주고. 맞다. 그 양파 썰면서 이제 모든 게 시작이 되죠. 그렇죠. 줄리아 차일드 이분이 쓴 그 Mastering the Art of the French Cooking 이 책이 그러니까 프랑스 요리 마스터하기 이 책이 49판을 찍었대. 그러니까 49세가 아니고 49판. 49판을 찍어서 팔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좀 되게 잘난 체하고 지네가 뭐 어디 가면은 내 앞에 다 꿇어 막 약간 이런 식이잖아. 근데 미국이란 나라. 근데 걔네들이 프랑스에 가면 무릎 꿇죠. 걔네들이 유일하게 열등감을 가지고 동경하는 게 프랑스야.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얘기해 보면 어딜 가도 영어만 쓰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잖아. 니네들이 꼬우면 니네들이 영어 배워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프랑스어를 배우죠. 배워서 프랑스어도 한 마리라도 해보려고. 좀 그런 약간 문화적인 자존심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프랑스는 또 그런 자존심이 있죠. 그 프랑스 혁명도 그쵸? 하고 공화국 세우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줄리한테 좀 심하게 감정이입을 했었어요. 제가 약간 블로그 쓰는 줄리. 이게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가 이게 2009년에 나왔고 2010년쯤 뭐 그쯤 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봉하기 전에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서 본 거야? 아니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좀 우리나라 개봉하기 전에 봤어.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약간 좀 길을 잃었거든요. 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막 좀 그런 느낌?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실패자 같고 막. 그래봤자 3-4년 전 아니야 이거. 그쵸.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약간 그래. 인생에 실패자 같고 아니 내가 그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막 되게 잘 나간다거나 내가 뭘 꿈꾸던 나의 어떤 뭐 삶이라던가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약간 루저가 된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계속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꿈을 가져라. 잃지 말아라. 막 나한테 뭔가를 그렇게 외쳐주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굉장히 좀 감정이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좀 시작해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글도 좀 써보기 시작했고 뭐 한참 형들이랑 뭐 그런 얘기 한참 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 줄리의 지금 이거를 이제 다시 보면서 이 팟캐스트가 저한테 약간 줄리가 그 블로그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영화 보면서 형 하신 생각, 과장님 갑자기 왜 이래? 어제 형 눈을 너무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감동 먹었냐? 그래. 아니 얘기해. 저도 되게 공감했던 부분이 이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이 제가 공감이 됐어요. 중간에 처음 댓글 달렸다고 블로그에. 근데 우리가 댓글 달렸을 때 그 방문 고객 막 늘어나고 다운로드 수 늘어나고 막 그랬을 때 기쁨 그런 느낌을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 그 댓글은 엄마의 댓글이야. 그거였지만 어찌 됐건 그런 기분. 그래서 엄마의 댓글은 안 친다고 그러지. 그렇죠. 이 블로그라는 게 이게 지금 뭐 한 4-5년 전 영화인데 3-4년 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블로그였어. 지금 너무 확 변하니까 이제는 블로그도 약간 한물 간 것 같고 막 이러잖아. 지금 막 블로그는 잘 안 하고 다 뭐 페이스북에 가고 카카오 스토리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자기 중심을 가지고 어디엔가 뭐 자기 뭐 노트도 좋고 손으로 해도 좋고 뭔가 자기의 그때 감상이나 느낌을 남겨놓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줄리처럼 요리를 한 가지씩 하고 자기가 그 과정이랑 느낌을 쓰는 것도 좋고. 좋죠. 뭐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니까 영화 보고 나서 나는 항상 주변에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 영화 보면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영화 본 날짜랑 누구랑 봤고 그러니까 별이라도 매겨라. 이 얘기를 꼭 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보고 나서 별점을 매기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노트에다 하다가 싸이월드 나왔을 때 싸이월드 하다가 지금은 이제 블로그에다가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옛날 건 다 날라가고 한 2000년대 거서부터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1000 몇백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별점을 이렇게 해놓는데 그게 재산이죠. 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별을 많이 줬지 영화에 막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그 뭔가라도 남겨놓는 게 나중에는 뭔가 그 도움이 돼요. 그런데 너무 거창하게 막 뭐 이렇게 몇 바닥 쓰고 막 영화 하나 보고 이러지는 말고 그냥 짧게 그냥 나처럼 뭐 한 줄 평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참 좋아요.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뭐 카스면 카스 이런 데다가 영화나 책 아니면 자기 뭐 음악이나 뭐 아니면 뭐 미술 이런 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놓고 그래서 자기 취향을 점점 넓히고 깊이를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줄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엄마한테 전화를 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그런 얘기 해요. 너는 풀타임 잡도 있고 남편도 있고 너 생활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놈의 블로그인가 뭔가 하면서 너 지금 병나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엄마가 막 좀 반대하는 씬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 녹음할 때 지금은 이제 조금 무리 안 하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초창기에는 우리가 좀 무리를 했잖아요. 무리했죠. 밤새서 하고. 네, 진짜로. 근데 그러면서 회사 다니고 이러니까 약간 좀 병처럼 이렇게 뭐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소중한 거죠. 이 시간이 우리가 이 뭔가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를 남기고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니 그 줄리가 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데서 맞다. 되게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제가 약간 어디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튼 길을 잃었었던 시기에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던 아직 너는 너무 젊고 너는 할 일이 너한테 분명히 할 일이 있고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무엇이든 한번 해봐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요리 영화 이전에 저한테는 그 친구들하고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그 샐러드를 시켜요. 네, 그 장면이 저는 아마 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 장면이 친구들이 샐러드를 시키는데 다 한 가지씩 빼요. 다 달라요. 하나씩 빼잖아. 뭐 한 친구는 치즈, 한 친구는 뭐 사탕무, 한 친구는 뭐 그리고 이제 줄리는 계란을 못 먹죠. 네, 안 먹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샐러드에서 계란을 빼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만약 한국의 식당에서 한국의 레스토랑에서 저렇게 각각 손님들이 개인 취향에 맞춰서 뭘 빼주세요, 뭘 빼주세요 하면 과연 해줄까? 주방에서는 얼마나 곱게 받아들일까 이 생각도 같이 해봤던 좀 그런 씬이었습니다. 맥라이언 같아. 맥라이언. 샐러드 시키는데 한참 걸리는. 그래서 결국 이제 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 중간에 남편이랑 또 싸우고 뭐 어디서 점점 블로그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파퓰러해졌죠.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갈등이 있고 줄리아 차일드는 파리에서 남편이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그때가 한참 메카시즘 열풍이 불던 때거든요. 미국에 뭐냐면 빨갱이 컴플렉스, 레드 컴플렉스가 생겨서 다 저놈 빨갱이다 그래서 잡아가고 그러면서 결국 그 불똥이 얘네
이 줄리아 차일드 부부가 중국에 있었던 적이 있던 게 문제가 돼가지고 본국으로 소환이 되죠 남편이. 그래서 뭐 어디로 발령이 나고 그래서 좀 이제 고초를 겪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스탠리 투치가 미국에 갔다 와서 되게 멘붕에 빠져. 자기가 평생 봉사하고 충성했던 나라가 자기를 이제 빨갱이로 막 몰아가지고. 의심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거대하게 삐져버리는 거지 나라에. 약간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가 미국에도 60년 전에 불어닥쳤었죠. 50년, 60년 전에. 우리 정치 얘기 나왔어. PD, PD, 뭐 할 말 있으면 해. 그 저는 메카시즘. 메카시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아니 그 아니요, 그냥 얘기 안 그러니까 해도 이거예요. 돼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 아까 그 얘기에 동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살아가면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하고. 그래서 그 비교하는 대상이 주로 자기 주변 사람이 있죠. 주변 사람에 해당하는 걸로 누가 조금 앞서고 뭐 내가 좀 뒤처진 것 같고 라는 거에 이렇게 한번 딱 쓰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괜한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거부감 혹은 안 만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자기만의 또 다른 공간을 꾸미게 되는 게 결국 그 외의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래. 블로그 같은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외된 거를 풀고자 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블로그가 상당히 활용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요거가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메카시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초반에 누군가가 먼저 발을 디뎠고 그것을 누가 먼저 선점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지. 막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레드오션이 돼버려요.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이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인 게 초기에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은 많은 사람들이 본 부분에서 거기에 또 아주 신께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재들도 있고 오샥이 가진 장비들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게 안 돼서 시작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심지어는 뭐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저 메뚜기 뛰듯이 뭐 스튜디오 쫓아다니고 뭐 녹음실 쫓아다니고 하는 모습도 많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더 플러스업 하자면 우리는 여기서 뭘 그러면 더 하고 뭘 더 추구하고 할 것인가. 근데 결론은 나 있어요.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하는 얘기 많은 것 같은 중에 그냥 우리 식대로 하자. 뭐 누가 한다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우리 식대로 하자. 대체로 우리 지금 포맷이 누군가 했던 것들을 따라가긴 가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식대로 하자 라는 부분이 결국은 주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 요리를 만들면서 그거 레시피를 따라가지만 줄리가 결국 자기 식대로 만드는 요리인 것 같아. 자기의 맛대로 자기가 좀 더 넣고 싶은 거 넣고 자기가 빼고 싶은 거 빼고 하지만 그 레시피는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중간에 즐기는 보면 줄리가 나중에 결국엔 어디 편집장을 통해서 줄리아 차일드의 생각을 듣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지는 못해. 네, 만나지는 네, 못하는데 거기서 줄리 그 편집장이 그러는데 줄리아 차일드 여사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 네. 뭐 이런 그 싫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좀 뭐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는 말을 딱 전해 듣고서 되게 실망에 빠지죠. 왜냐면은 자기한테는 구세주인데 이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기를 자아를 실현해 준 사람이고. 그래서 항상 얘는 뭐 힘들 때마다 줄리아 차일드를 생각하면서 줄리아 차일드가 쓴 책 같은 거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결국 이 둘이 접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얘가 되게 그래서 좌절에 좀 빠지지. 근데 남편이 위로를 해주죠. 남편이 너는 너다. 그게 되게 중요해. 방금 김 PD가 한 얘기도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진욱이는 진욱이고. 그리고 그 각자의 적인 것 같아요. 재산이 맞아요. 각자의 재산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좀 거슬리거나 뭐 저렇게 얘기해 혹은 제가 많이 틀려요. 특히 제가 많이 틀린 거에 대해서 비난하시더라도 저는 그것에 뭐 틀린 것을 조금 두려워해서 말을 안 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걸 말씀드려요. 뭐 우리도 사실
주변에서 많이들 그래요. 야, 그거 왜 하니? 돈 되냐고 뭘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뭐 어디서 돈을 받고 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돈 되는 거 전혀 없고 우리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뭐 영화 팟캐스트에 뭐 영화 지금 들을 만한 게 없나 뭐 찾아보니까 뭐 들을 만한 게 없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그 페이스북에 우리 이제 그 페이지에서 어떤 분이 그때 로맨틱 코미디 추천한 거 중에서 플립들을 네. 봤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댓글을 누가 남기셨어.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되게 좀 뿌듯하더라고. 약간 이런 성취감이 좀 있구나 싶어요. 그분이시지 않았어요? 응? 그 뭐 제 카레 얘기랑 카스테라의 빵 얘기 듣고 자전거 타다가 그분이 같은 분 같은데. 그분인가? 뭐 하여튼 그 페이스북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하고 누가 싶은 얘기 하면 외로운 드립하지 말라 이런 거 하라. 초반에 좀 그런 거 있었는데. 최 과장이 잠깐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여튼 스마생. 줄리아 그 얘기하세요. 그래서 줄리아의 책과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과정이 참 그 저도 옛날에 아니고 작년에 책을 냈긴 했는데 너무 고생스러운 거야. 이 요리들을 다 해보고 근데 이 줄리아 차일드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2년 더 하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형 책 쓰실 때 약간 그런 거 같았는데. 나는 그거 연재했던 거 묶은 거라서 별로 스트레스가 없었지. 그냥 근데 형 책 되게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형 책 잠깐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오샥 형이 쓴 책이고요. 이 책 정말 주옥 같은 책이에요. 제목은 표정이 왜 그래?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제목이요. 무인도에 떨어져도 음악. 이 제목이고요. 어디에 떨어져더라고요? 내가 책 받고 해줄 어디에 거야? 떨어져더라고요? 예? 어디에 떨어져도? 무인도. 무인도에 떨어져. 이게 컨셉이 내가 무인도에 떨어지더라도 그쵸. 이 CD 요 몇 장은 꼭 챙겨서 가겠다라는 거를 챕터별로 묶어서 에세이를 쓴 겁니다. 형 워낙 또 이제 오샥 형 글도 잘 쓰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그거 아직 1세밖에 못 찍은 책인데 2세는 안 나올 거 시공아트에서 나왔고요. 책도 되게 예뻐요.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뻐요. 안에 나 이거 궁금한 거 있는데 이 앨범 자켓을 안쪽에다가 이게 그림으로 형이 그리신 그림이죠. 그거 처음에 사진 하려고 했는데 네. 시공사에서 네. 사진이 카피라이트 때문에 안 된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그림 때문에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정말? 좀 품위가 있어 보여요. 나 그거 40장 하루에 이게 그리느라고 지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책 소개라 그래 아니,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이건 근데 최 과장님 지금 오샹님 되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 갑자기 저기 사운드 오브 뮤직 OST 뭐 스티비 원더 뭐 음반 그러니까 이런 음반을 캐롤 킹의 뭐 테피스트리 뭐 또 뭐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 뭐 이런 앨범들을 형이 좋아하는 앨범들을 총 몇 장이에요 이게? 40장. 40장의 앨범을 각각의 에세이로 썼고 되게 형이 이게 따뜻하게 쓴 형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시공사에서 광고비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리고 그 저희 무영보에서 우리 그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 다 오샹님께서 만들어내시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음악을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짧은 글로 해서 이 음악은 어떤 음악들이지 그것도 같이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도 또 같이 너무 띄워졌으니까 디스 한번 하자면 책을 가진 것도 그렇고 CD 갖고 가봐야 배터리 떨어지면 못 든다는 거.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형이 이 책 냈을 때 제가 의리로 몇 권을 샀어요. 반드시 읽고 싶어서 산 게 아니라 의리로 몇 권을 샀는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몇 권을 사람들한테 선물했거든요. 근데 저 다 되게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요. 되게 좋아했고 근데 왜 안 팔 1채밖에 못 찍어? 근데 이 줄리 내 책 얘기 그만하고 줄리아 이 책이 우리나라도 나왔나? 책으로 나왔겠지? 있겠죠 아마. 근데 워낙 많아서 그 블로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이 영화의 본질은 프랑스 요리 아니야. 그렇죠. 그 미국의 프랑스 요리를 소개하느라고 불란서 요리 이 24가지의 프랑스 요리인데
우리는 사실 프랑스 요리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프랑스 이탈리안들은 이제 좀 뭐 파스타고 좀 캐주얼하니까 많이 먹는데 프랑스 요리는 약간 좀 정찬이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네. 몇 군데 어렵고 옛날에 한번 갔는데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좀 그렇더라고. 저는 그 프랑스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프랑스 요리를 자기가 집에서 한번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감자랑 크림이랑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만든 이제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걔한테 레시피도 받고 그랬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그냥 프랑스인들이 집에서 되게 자주 해먹는 요리래요.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 왜 세계 뭐 예. 3대 요리 있잖아. 뭐 푸아그라랑 그, 캐비어, 네, 그 캐비아랑 버섯이랑 트로프인가? 트로프 트로프. 그 불어 발음이야? 몰라. 송로버섯? 송로버섯. 근데 이런 그게 다 프랑스 요리죠. 캐비어는 이란 캐비어가 세계 최고래. 그래요? 이란에서 나온 제품이 캐서린 제타 존스가 그 트루프를 그 하는 거가 이제 사랑의 레시피 좀 나오긴 나와요. 트루프가 맞다. 형 너무 좋아하시는 것 나 같아요. 캐서린 제타 존스 너무 좋아. 캐서린 진짜 결혼하고 싶어. 그런 여자랑요? 노래도 잘하고 숨도 잘 추고 하긴 하더라. 근데 마이클 더글라스랑 이혼했나? 그 마키 더글라스 죽여버릴 거야. 꼭 죽이시고요. 궁금한 거 있는데요, 형. 중간에 그 줄리 남편이랑 이렇게 TV 보면서 깔깔거리는 코미디 프로 보면서 깔깔거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댄 에크로이드가 줄리아 차일드 흉내내는 맞다. 거 있던데 SNL. SNL 그거 실제 필름이겠죠? 실제로. 옛날에 70년대 댄 에크로이드가 SNL 멤버였지. 그거죠. 그 요리하다가 손가락 잘라가지고 피가 계속 난다고. 그러면서 졸리네요. 보나페티 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맞아. 보나페티.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게 이 영화를 위해서 만든 장면인지. 댄 에크로이드가 실제로. 근데 너무 젊어 보여서 댄 에크로이드가. 70년대 필름이에요. 70년대가 80년대 총각 댄 에크로이드가 이제 줄리아 차일드 흉내내는 SNL 클립 중에 하나죠. 궁금했어요. 잘라가지고 피 튀기고. 재밌던데. 주방 위에가 완전히 피가 범벅이 되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뭐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라 에프론 우리 전에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얘기했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얘기했나? 하여튼 그 노라 에프론 감독이자 작가죠. 노라 에프론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이 줄리아 차일드도 2000년대 중반 정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고 그 좀 뭐랄까 미국 여성인데 되게 뭔가 족적을 남긴 분들의 자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 보면서 좀 여자가 뭔가 이 업적을 남기는다는 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물며 어떻겠어요. 난 사실 내 주변에 되게 뛰어난 여자들 웬만한 남자보다 훨씬 낫고 정말 그런 멋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있어. 결혼, 그다음에 사직, 육아, 그다음에 복귀가 가물가물.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현재 각 우리나라 이제 그 사회 각 처에서 그 여성들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가족이 없거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족을 이루지 못했거나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디보스 예,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니까 가족 생활과 그 회사 생활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환경은 우리나라는 절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런 여자들을 오히려 색안경을 쓰고 본다는 거 아니야. 되게 쟤는 너무 억척스럽고, 쟤는 뭐 모성이 뭐 결핍돼 있다라든지, 쟤는 여자이기를 좀 포기하고. 그러니까 저 방송국에서 일할 때도 보면 방송국에 여자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우 말고 작가들이나 스태프들 중에 여자들이 많은데. 제가 옛날에 같이 했던 드라마에 조연출이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PD 중에서 여자들 본 적 거의 없죠. 그게 그 AD 조연출까지 가는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거야. 입봉을 하고 나서 못 견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자 감독들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그다음에 이 음악 한다면 여자 작곡가 많이 없거든.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성비가 비슷하거든. 오히려 더 여자가 많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데 왜 드라마 작가들은 여자들이 많다. 집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사회가 여자들을 같이 그 트랙에서 같이 뛰게 하는 거에 뭔가 장애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근데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줄리아 차일드가 그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자기 분야에서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데는 저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줄리 파월도 마찬가지로 줄리도 지금 뭐 블로깅 하고 이럴 남편도 있고 뭐 회사 다니지만 애가 없으니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요리할 시간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희 집에서만 봐도 지금 저나 저 와이프나 제가 여기 와서 이 녹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집안일을 하다가 왔으며,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제가 여기 와 있는 동안 자기가 배려하면서 자기가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 그러니까 육아나 이런 거를 요즘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눠서 하잖아요. 남자랑 여자랑 아빠랑 엄마가 나눠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애를 낳으면은 내 뭐 커리어건 내 직업이건 이 애가 제일 중요한 걸로 그렇게 그게 본능적으로 본성이죠, 본성. 그게 모성애죠. 그런데 그걸 뚫어 헤치고서 뭔가를 하면 사람들이 애는 그거는 방치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도 되게 중요하다니까. 아니라니까.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그건 본인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형. 본인은 그렇게 선택하는데 그거를 그 결정을 하게끔 사회가 그러기 싫은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 시선도 무시 못하죠. 주변에서 그거 안 놔두는 거야.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샘플이 우리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도 있다. 똑같은 얘기로 남자가 사회생활하면서 저 애가 좀 아파서요. 어휴 가. 라고 하지만 사흘만 그래봐. 누가 그걸 봐주냐. 이런 거예요. 집에 사람 없어? 이렇게 돼요. 되게 좀 슬플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근데 이 영화만큼은 보네피티 이 줄리아만큼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인 거죠. 애가 없으니까 불행해 보이거나 슬퍼 보일 수도 있는데, 야 남자가 저 정도 서포트 할 수 있을 정도면 남자 정말 얼마나 그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남자로서 사회생활에 스트레스가 좀 없는 사람이야.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 부부가 참 그 금술이 좋아. 그 스탠리 투치랑 메릴 스트립 둘이가 그러니까 둘이 친구 같고 파트너 같고, 약간 그 메릴 스트립이 되게 크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 영화를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카메라 트릭 다 썼대요. 트릭을 써가지고 트릭 쓰고 힐 같은 거 되게 높게 신고 해가지고 일부러 키 차이를 그렇게 냈고요. 그 제인 린치는 원래 커. 이 여자는. 네, 제인 린치는 원래 크고. 글리에 나와가지고 되게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릴 스트립 동생으로 나오는데, 이 제인 린치가 유명한 레즈비언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공개적으로 그래서 어디 잡지에서 뭐 최고로 섹시한 게이 무비스타 뭐 해서 1위하고 그랬지. 그리고 재밌는 거 있는데, 그 스탠리 투치가 메릴 스트립보다 이 영화상에서는 한 10살 정도 많은 걸로 설정이 돼 있대요. 줄리아보다. 그래? 예, 근데 실제 나이는 메릴 스트립이 11살 많대요. 그럼 메릴 스트립 더 많지. 나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좀 아무리 해도 나는 원래 나이를 대충 아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연상 연하 커플 같아 보이긴 했어. 저도 그 느낌은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둘 나이 차이가 나고 메릴 스트립이 워낙 나이가 많은. 근데 거기서 스탠리 투치가 좀 더 늙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스탠리 투치 이렇게 얼뜻 보면은 약간 앤디 가르시아 닮았다? 잘 모르지? 영화 섹시했다니까요. 이 영화 말고 그 아까 우리 얘기하는 빅나이트 보면은 약간 앤디 가르시아. 그때는 머리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는 또 없지 않았나? 좀 있었나? 좀 있었죠. 그거는 가발소 광고다. 가발이에요? 하여튼 저는 여기 근데 이 영화에서 진짜 섹시하고 너무 멋있었어요. 왜 섹시해? 근데? 자꾸 섹시하다 그러는 거야? 키스를 해도 키스? 어쩜 그렇게 매번 키스마다 그렇게 격정적으로 해요? 그리고 줄리아 차일드가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여성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 그냥 아줌마지 뭐. 그냥 아줌마인데다가 막 되게 이렇게 막 키 크고 등치 크고 목소리 이상한 아줌마처럼 느껴지는데
너무 사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맞아요. 자기의 그 어떤 정열의 대상으로 막 이렇게 인식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도 연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부가. 그래서 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생활을 하신다. 두 분의 이런 사랑이 느껴지는 그 부부 생활을 저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일단 남자로서도 쉽지 않은 생활이고 또 와이프로서도 마찬가지. 근데 아까 오상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술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어서 뭐 하나가 이거 무슨 뭐 투머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고 사랑을 주는 대로 또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또 사랑을 주고 막 이런 거기서 모습이 그 보여서 스테리 투치가 그 뭐 생일 때 그러나 딱 그 토스하면서 그 발렌타인 그거 You are 뭐 my You are the butter butter to my bread, butter to my bread. and 그렇죠. breast to my life. I breast love to my you, life. darling girl. Happy 뭐 Valentine's 어떻게 Day. 알아? 여기 써 있어. 아니 지금 형님들하고 저랑 똑같은 공감했던 게 저도 그래서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내 빵의 버터이고 당신은 그리고 내 삶의 숨결이다 이런 표현을 그 했는데 줄리아 차일드가 버터를 그렇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프랑스에 버터 많이 들어가잖아. 그쵸, 많이 들어가죠. 버터만 있으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그 살겠다 뭐 이런 말 하죠. 네. 근데 그 버터가 진짜 살찌는 거라고 막 여자애들 막 버터 들어갔다 막 도망다니잖아. 근데 버터가 프랑스 요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어지는 거예요. 치즈 이탈리아 요리가 치즈라면 프랑스 요리는 버터. 그 습을 끓일 때도 그 점도를 맞추기 위해서 버터로 밀가루랑 같이 볶아요. 그 이제 루라 그렇죠 루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버터 그 그래서 중간에 영화 버터가 대사에도 들어가나?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 이 요리 어떻게 했어요? 너무 맛있는데 하면 버터가 들어갔다고. 그냥 버터야. 그래서 맛있다고. 우리로 프랑스 따지면 요리의 3대 재료 뭐냐 그러면 버터, 우리는 and butter, 뭐 육수에 and butter라고 그러잖아. 세 버터 3개. 우리로 따지면 참기름 같은 거야. 참기름. 참기름 하면 들기름. 참기름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참기름 넣으면 맛있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버터야.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뭐 사랑하는 분 있으면 You are the butter to my life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butter to my bread.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게 영화를 보면서 우리 한국에는 저렇게 내 빵에 버터요라고 이런 식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뭐 안 꼽는 찐빵이야. 내 인생은 너 없는 내 인생은 안 꼽는 찐빵이야. 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나 막 한참 생각이. 뭐뭐가 없다니까 좀 부정적인데 여기는 너는 내 비빔밥. 아니 그건 없는 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너는 내 거는 단팥빵에 안고야. 아니야 넌 내 비빔밥에 참기름이야. 어쨌든 참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참기름으로 간다. 참기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참기름? 너는 내 라면에 짜장면의 스프야. 돼지고기야. 짜장면의 돼지고기야. 그건 좀 아니다. 왜 짜장면 돼지고기 없이 돼지고기. 먹으면 아니에요. 요즘엔 짜장면에는 오이가 있어야지 또 새롭죠. 아니야. 요즘에 오이 없는 짜장면 많단 말이에요. 그 아니에요. 해봐요, 뭐. 아니, 또 치킨 얘기. 너 또 치킨 얘기. 해봐. 치킨 뭐 어때? 치킨을 왜 무시해? 치킨인데. 해봐. 치킨은 뭐? 아니 치킨 말고 딴 걸로 찾아봐야죠. 넌 내 삼계탕에 인사하냐? 찹쌀이야. 너는 내 밥 위에 카레야. 괜찮죠. 아니 오히려 밥 위보다 밥 속에 카레야. 밥 속에 카레. 밥인 줄 알았는데 팠더니 안에 카레가 있는 거야. 아 짜증. 대박이지. 그리고 그 밑에 치킨이 있고. 말하자 우리. 자, 줄리아 상당히 좀 길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줄리아 길어. 음식을 만드는 두 여자분의 성공 이야기 가족이 서포트했다 이런 얘기 줄리아까지 들었고요.